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무제한 사용이 개정 시행령 공포로 확정됐는데요. 걱정했던 것들은 어떻게 해결됐는지, 정말 조심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관련 내용입니다. 지난 2월 28일 날 개정 시행령이 공포되면서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무제한 사용 가능이 확정됐습니다. 이제 문제는 그 개정안이 처음 나왔을 때 우리가 걱정했던 것들이 있거든요. 이제 이게 어떻게 해결됐는지가 중요한데, 어떤 문제였냐면 이렇게 무제한으로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받을 수 있는 임대주택의 범위가 어디까지냐, 이 문제였거든요. 그때 이제 개정안에는 양도세 중과배제 받을 수 있는 임대주택만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어가지고 조금 걱정했던 거죠. 이게 그대로 진행됐다면 일부 임대사업자는 무제한으로 받지 못하니까. 근데 다행스럽게 이게 좀 해결돼가지고 기본 요건만 충족한다면 양도세 중과되는 주택도, 그러니까 양도세 중과배제 받지 못하는 임대주택도 무제한으로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게 됐습니다. 관련 법령 보실 텐데요. 제가 이 법령은 최대한 짧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려워하시니까. 지금 보시는 건 개정 전이에요. 개정 전 법령을 보시면 장기 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애 한 차례만 거주주택을 최초로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라고 되어 있어가지고 이때는 평생 1회만 가능했었죠. 근데 이제 지난 2월 28일 날 공포된 시행령을 보시면 해당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주택이죠, 이렇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한 개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봐가지고 비과세를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여기에 생애 한 차례만, 최초, 이런 말이 없죠. 그래서 횟수 제한 없이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무제한으로 받을 수가 있게 됐습니다. 이번에 이제 앞서 걱정했던 거예요. 지금 보시는 건 시행령 개정안이 나왔을 때 그 표인데, 횟수 제한 없이 거주주택 비과세를 평생 받으려면 그 임대주택이 양도세 중과배제 임대주택일 것이라고 적혀 있어가지고 이게 조금 걱정이 됐던 거예요. 다행히 이건 잘 풀렸는데 이건 또 법령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올해 2월 28일 날 새롭게 개정된 시행령입니다. 제155조, 이제 여기에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설명되어 있는데, 이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어떤 임대주택을 가지고 있을 때 비과세 받을까? 그게 이제 20항에 적혀 있어요. 20항 본문을 보시면 제167조의 3, 제1항, 제2호에 따른 주택, 자, 이 주택 가지고 있으면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해주겠다라는 건데, 그 2호 주택 중에서도 마목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같은 목 1에 따른 주택을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죠. 이걸 한번 그대로 따라가 볼게요. 지금 보시는 게 이제 시행령 제167조의 3, 1항 2호입니다. 이게 이제 양도세 중과배제 조항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그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받을 수 있는 임대주택은 양도세 중과배제가 되는 주택이야 라는 뜻인 거예요. 자, 그런데 앞서 그 마목 1 있잖아요. 자, 그걸 따라가 보면 마목이고요. 1을 보시면 1세대가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 취득한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이라고 되어 있죠. 이걸 조금 더 자세히 말하면 이게 이제 지난 2018년도에 9.13 대책에서 나왔던 내용인데, 이걸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2018년도 9월 14일 이후에 1세대가 국내에 1주택 이상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새로 취득한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 이건 양도세 중과 배제를 받지 못합니다. 왜? 본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외한다니까 이건 양도세 중과 배제를 받지 못해요. 근데 앞서 20항을 보시면 이렇게 167조의 3, 1항 2호에 따른 주택이라고 해가지고 양도세 중과 배제 받을 수 있는 주택만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한데 그럼 얘는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거잖아요. 하지만 그 가로 안에 단서 마목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같은 목 1에 따른 주택을 포함한다 라고 되어 있어가지고 이 부분 있잖아요. 양도세 중과 배제 받지 못하는 이것도 거주주택 비과세는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자 이런 조건이라면 양도세 중과 배제는 받지 못하지만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기존 내용인데 저는 걱정했던 게 앞서 이걸 적어놓은 바람에 개정안에다가 양도세 중과 배제 임대주택 이게 적혀 있어가지고 혹시나 20항 본문에서 여기 포함한다를 없애가지고 이거 지워가지고 지금 받을 수 있는 이 요건의 주택이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안 될까봐 걱정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포함한다가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걱정했던 이 부분 이거는 이제 완벽하게 해소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단기 민간임대입니다. 6년짜리 단기 민간임대가 6월 4일부터 시행이 되죠. 그러면 그 단기 민간임대에도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라고 했었거든요. 그와 관련된 시행령도 이번에 공포가 됐습니다. 다만 이제 단기 민간임대가 6월 4일부터 등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시행령도 6월 4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167조의 3, 1항 2호 여기 아목과 자목이 새롭게 추가되는 거예요. 신설해가지고 먼저 아목을 보시면 물론 이것도요 양도세 중과 배제 조항입니다. 양도세 중과 배제 받을 수 있는 그럼 이것도 역시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도 받을 수 있겠죠. 자, 세부 내용 보시면 민특법에 따른 매입 임대 중에서 건설 임대 아닌 매입 임대 중에서 단기 민간 임대 주택 요게 해당이 되는데 세부 요건은 첫 번째 6년 이상 임대할 것, 두 번째 임대 개실 당시 수도권은 4억 이하, 당연 공시가격 기준입니다. 시세가 아닌 공시가격이 임대 개실 당시 4억 이하, 비수도권이라면 2억 이하일 것, 그리고 임대료 등의 증가율이 5% 이하일 것. 요걸 잘 지키면 양도세 중과 배제 받을 수 있고 이게 곧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도 받을 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이렇게 예상하는 이유는 지금 현재 법령에 아직까지 즉 155조 20항 보시면 아직까지 마목은 있지만 아목과 자목은 빠져 있죠. 이제 이거는 6월 4일 날 그 시행령 아목 자목이 시작이 되면 아마 20항 이 법문에도 마목 외에 아목과 자목에 해당하는 주택을 포함한다라고 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단기 민간임대도 이런 요건을 충족하면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이 조항에서 앞선 장기 일반 민간임대와 마찬가지로 2018년도 9월 14일 이후에 1세대가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세대원이 새로 취득한 단기 민간임대주택 이건 양도세 중과 배제를 받지 못합니다. 양도세 중과 배제 받지 못하니까 그럼 이게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받지 못하는 거냐? 하지만 이것도 앞선 20항에서 우리 그 마목의 1처럼 마목의 1도 똑같은 내용이 적혀 있었잖아요. 보시면 1세대가 국내에 1주택 이상 자 이것도 지금 현재 포함하고 있으니까 단기 민간임대도 아마 이거를 포함해가지고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주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단기 민간임대든 장기 일반 민간임대든 기본 요건만 충족하면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제한 없이 무제한으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 이제 자목인데요. 요건 좀 여러분이 참고만 하십시오. 여긴 이제 건설임대예요. 방송 보신 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이제 매입 임대시겠지만 가끔 건설임대가 계십니다. 직접 집을 지으신 분들, 그래서 보존 등기 전에 임대사업자 등록하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은 건설임대인데 건설임대도 단기 민간임대가 부활합니다. 대신 세부 요건이 조금 차이가 있죠. 뭐 대지 면적이 298제곱미터 이하이고 연면적이 149제곱미터 이하일 것, 6년 이상 임대할 것, 그리고 여기는 2호 이상이에요. 하나 아닙니다. 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공시가격이 6억 이하일 것, 그리고 임대료 등의 증가율이 5% 이하일 것. 여기는 이제 임대주택이 2호 이상, 요거 조금 일반적인 매입 임대보다 조건이 강화됐지만 대신에 공시가격은 6억 이하로 매입 임대보다는 조금 더 완화되어 있죠. 참고하시고, 가장 조심할 건 뭐냐면 우리가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에 그동안에 어떤 세금 혜택 받기 위한 금액 요건이 임대 개실 당시 공시가격, 수도권은 6억 이하, 비수도권은 3억 이하였거든요. 이게 너무나 익숙해져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단기 민간임대 같은 경우에 부활될 때 그 혜택 받을 수 있는 금액 요건이 수도권은 임대 개실 당시 공시가격 4억 이하, 비수도권은 2억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6억 이하, 3억 이하에 너무나 익숙해가지고 너무나 당연하게 앞으로 부활되는 단기 민간임대도 뭐 보나마나 금액 조건이 수도권 6억 이하, 비수도권 3억 이하겠지라고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지금 요건이 명확히 나와 있죠. 수도권 공시가격 4억 이하, 비수도권 2억 이하입니다. 금액 요건 잘 보시고 단기 민간임대 등록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횟수 제한 없이 무제한으로 가능하게 됐으니까 어떻게 비과세 받는지 좀 예를 들어본다면, 어떤 세대가 A, B, C 이렇게 세 개 주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A주택은 거주주택이고요. B와 C는 임대사업자에 등록된 임대주택입니다. 먼저 A주택을 팔아가지고 양도세 비과세 받았어요.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받은 거죠. 그리고 나서 이 B주택을 의무 임대 기간이 끝나고 나서 요거를 임대사업자 말소하고 직접 2년 거주합니다. 그리고 팔아요. 그러면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횟수 제한이 없으니까 이것도 비과세 받는 거죠. 다만 A주택 먼저 팔았던 그 거주주택 판 다음 날부터만 비과세인 거고, 이 B주택을 구입해가지고 먼저 팔았던 거주주택 양도일까지 발생한 양도차익은 양도세가 과세가 됩니다. 마지막 이제 C주택 하나만 남았다면 이건 마찬가지로 의무 임대 기간 끝나고 임대사업자 말소하고 2년 거주하면 마지막 B주택 판 다음 날부터 발생한 양도차익은 비과세 받고 그 전 구간은 과세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조심하실 건 이 C주택 반드시 마지막에 2년 거주하셔야 돼요. 거주하지 않으면 비과세 못 받습니다. 이거는 조정지역, 비조정지역 따지지 않고 무조건 2년 거주입니다. 추가로 자 이렇게 전체 비과세가 되지 않고 앞 구간에 과세가 되는 건 이 거주주택을 비과세 받을 때 C라면 이 거주주택과 직전 거주주택 A와 B 이거 비과세 받을 때 각각 임대사업자에 등록된 임대주택이었어요. 그래서 그래요.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고 자, 이 상태에서 A를 팔고 나서 D를 구입합니다. D주택을. 여기서 2년 거주해요. 그리고 D를 팝니다. 그럼 얘는 다 비과세 받아요. 그래서 이게 롤링이 되는 거죠. A 팔고 D 구입하고 2년 거주하고 비과세 받고 다시 E주택 구입해서 2년 거주하고 비과세 받고 또 F주택 구입해서 2년 거주하고 비과세 받고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하지만 임대사업자에 등록된 그 주택을 2년 거주하고 비과세 받을 때는 먼저 비과세 받았던 그 주택 양도일 다음 날부터 발생한 양도 차익만 비과세다라는 것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단기 민간임대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나 그다음에 양도세 중과배제나 그 금연 요건은 수도권은 임대 개실 당시 공시가격 4억 이하, 비수도권은 2억 이하입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워낙 6억 이하, 3억 이하 이게 익숙하다 보니까 당연히 6억 이하겠지, 3억 이하겠지 하셨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 다시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의 재테크에 실수가 없어지길 바랍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